원주시가 관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업체는 물론 신규 반도체 업체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 건너편에는 187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한림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 융합연구 분야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이 영월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가치 가득한 문화광산을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주의 반도체 공장 유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원주시는 관내 반도체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정교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탱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소 소지를 이용해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곳은 지난해 9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원주의 편리한 교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로 인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원주에는 8개의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원주가 완벽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천이든 아니면 용인이든 새롭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직접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죠. 원주시는 이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마중물 삼아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해 기존 업체들이 필요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 계획이 혹시 쪽 반도체 전문화 교육 쪽으로 들어가 버리시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상당한 애로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그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원주시는 일단 기존 업체에 대해 인력 수급을 약속하고 사업 확장 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선을 이제 원주로 설정해서 원주에서 정말로 취업하기 좋은 또 기업 이전하기 좋은 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래서 원주에서 출발해서 이게 강원도 전체의 그런 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자.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원주시. 원주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기존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장 철거 후에는 야외 공연장과 시민 휴게 공간,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 극장 도로 건너편에는 187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해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림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 융합연구 분야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림대는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아 핵융합 기술과 이종 기술 간 융합 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한림대는 그동안 강원도, 춘천시 등과 협력해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지난 19일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비전 선포식을 갖고 향후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살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영월문화관광재단의 김성민 대표이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개와 함께 지난 19일이었죠. 비전 선포식에 소개하신 그 재단의 사업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설립 8년 차인 올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생활예술, 지역문화진흥 등과 같이 그 기존 사업과 더불어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문화도시 사업과 관광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저희가 그 재단 비전을 미래가치 가득한 문화광산으로의 도약, 다시 영월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영월의 석탄 광산을 미래의 먹고살 문화적 가치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네, 영월의 대표적인 축제죠. 단종문화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종문화제의 의미와 함께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단종문화제는 1967년부터 영월 군민들이 스스로 만든 축제지만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해가 1457년으로 567년 전부터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보듬고 위로했던 만큼 영월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4월 28일부터 금요일 4월 28일 금요일에는 개막식과 개막 콘서트,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이 열리고요. 29일 토요일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단종대항이 열리고요. 오후 6시부터 단종국장, 재현, 야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길 염원하면서 300여 년 역사의 칡 줄다리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영월 관광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참고하면 좋을 주요 관광지나 볼거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월은 구석구석 다양한 명소와 박물관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단종문화제를 맞아 단종과 관련된 장릉, 청룡포 등을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고을인 만큼 라디오스타 박물관, 동강사진 박물관, 별마로 천문대 등 주변의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월은 천혜의 자연을 느끼시려면 서남마을 한반도 지형뿐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시굴, 요선암과 요선정을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김성민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승강기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익숙한데요. 하루 평균 2~3번은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이 승강기 사고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자가 간다. 오늘은 아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추락,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승강기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승강기 개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승강기는 68만여 대였는데 2021년에 7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1만여 대가 넘는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개수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사고도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72건,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 5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승강기는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승강기가 추락할 경우는 자세를 낮춰서 최대한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승강기 안전 체험이 가능한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제가 직접 승강기를 타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수가 있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저 멀리 저희 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5층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상 호출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선단동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비상벨 아래층에 승강기 안전번호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그 비상 호출 버튼 밑에 있는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승강기 번호가 1004-119번입니다. 네,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을 제가 빨리 아직 안 와서 이제 갑갑하니까 나가려고 문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으니까 발로 막 이 문을 차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 적재 하중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내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정전 및 흔들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로 연락하고 119 구조대 및 비상벨 구조 요청 시 승강기 고유 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별 과실 원인은 이용자와 작업자, 관리 주체, 유지 관리 업체 과실 중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면서도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직접 승강기 안전 체험을 해보고 승강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오전 7시 25분쯤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승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양 컨테이너 국제 전기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27일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강릉시, 강원도, 민간 컨소시엄 4사 등 이날 협약에 함께한 기관들은 앞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을 유치하고 하역 능력을 확보해 국제 전기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안에 옥계양에 국제 전기 항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인데요. 강릉 옥계양은 지난 1994년 완공된 이후 시멘트 등 벌크 화물만 취급해 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시멘트 공장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연구회가 27일 영동권 소재 시멘트 공장 3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는데요. 연구회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시멘트 공장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